안녕하세요, 연두부님들. 제가 지난번 영상을 올리고 정말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정말 많은 K 딸들의 한을 봐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걸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렇게까지 적으신 것 같아요. 그 사연들을 저도 아직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라 그걸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를 어떻게 이겨내가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치유를 했는지 그런 이야기와 도움됐던 책들을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저는 사실 이 상처에 마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는 지독한 회피형인데요. 사회화된 지독한 회피형이라 남한테 피해주는 걸 너무 싫어해서 막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 회피형의 특징 중에 막 잠수이별 이런 거 안 해봤고요. 남 부분 그런 거에서는 그래도 좀 맞닥뜨리고 이렇게 하는 편이지만 나의 개인적인 문제는 되게 다 회피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아픈지도 모르고 있을 만큼 딱 이제 눈 떠보니 여기 뭔가 진짜 죽을 것 같은 그런 한 번의 경험이 빡 왔습니다. 마음의 병이 그때 세게 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연을 모르는 친구들은 야, 그거는 과거의 일이고 너가 좀 잘 됐잖아. 현재를 즐기고 잊어버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정말 잊기 힘들고 아무리 성공했다 해도 뭐 제가 그렇게 크게 성공했다 생각하진 않지만 그 어린 시절 상처를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예전에 어떤 지인분들이랑 되게 성공한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대단하신 분들이었는데 그분 또한 그 어린 시절 아픔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공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상처받고 자란 어른이라면 한 번은 직면해야 될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니처럼 막 성공도 못해서 막 꼰대도 못 보여줬는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눈은 빼야 돼요. 지금은 그들의 눈이 아닌 내 안쪽에 상처받은 그 아기를 위로해줘야 되고 봐야 되는 그런 타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많이 읽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는 정말 답을 찾고 싶었고 다시 상처를 딛고 잘 살고 싶은 마음, 그거 하나 때문에 나는 책을 막 읽은 거예요. 깨달은 자의 책들도 정말 많이 읽고 극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이 책 여러분 겉에서부터 되게 오래된 게 보이시죠? 나는 왜 눈치를 보는가? 우선 저는 눈치를 너무 많이 봤고요. 너무너무 많이 봐서 더 이상 저도 눈치를 보고 싶지도 않고 내 안에 있는 솔직함을 말하고 싶은데도 그 솔직함이 뭔지도 모르겠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너무 기죽고 살았어. 저는 제가 막 유튜브로 잘 나가고 있을 때도 내면 자체가 부족한 사람이라 그 칭찬을 진심으로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가식이네.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에 대한 믿음이 대인관계에서조차도 정말 많은 페르소나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서 근데 그게 다 부모와의 관계부터 비롯되거든요. 아기 때요. 엄마 아빠는 신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은 아기 때는 엄마 아빠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 엄마 아빠가 외면했을 때 나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켜주지 않고 같이 짓눌렀을 때 그때가 제일 아픈 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자란 어른은 저 자신을 더 자학하게 되고 더 짓누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딱 보는 순간 끝까지 읽을 때까지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되게 쉽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심리학과 교수님이 쓴 책이고요. 제가 정말 오죽하면 이거 보다가 막 이거 찢어지고 막 이렇게 막 이런 게 있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읽은 책인데 보면은 사실 부모님을 더 미워하게 될 거예요. 그치만 맞닥뜨려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래서 이런 유년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느끼실 거예요. 이게 쿠팡에서 판매를 하는데 다시 한번 이 책에 붐이 일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목만 나는 왜 눈치를 보는가라고 적혀있지만 유아기 때부터 부모님의 그런 행동 패턴 이런 게 아이한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거를 되게 과학적으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한국 자식들이 꼭 읽어봐야 되는 그런 필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저 힘들 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찍먹 수준으로 읽은 건데 이 책이 되게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간결하게 담고 있거든요. 따뜻한 위로보다는 아 그래 삶이 원래 다 이런 거였구나 멀리서 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게임할 때 있잖아요. 저는 막 서든어택이나 이런 거 되게 좋아했는데 막 가까이 가서 총 쏠 때도 있고 나 자신 캐릭터를 이렇게 제 3자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맵을 막 이렇게 위에다 둘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뭔가 합체가 돼서 정말 이런 화면에서 날 보고 살았더라면 이 책을 읽은 다음부터는 조금 더 멀리 이렇게 쭉 해서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성장통을 즐길 수 있게 된 책이거든요. 쇼펜하우어의 모든 철학엔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만 이 책은 정말 지금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제가 읽은 것 중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책도 요거입니다. 감정은 상처가 아니다. 이 책은요, 제가 유튜버분 중에 웃다라는 상담사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이 쓰신 책이에요. 그분이 정말 우울증으로 괴롭고 너무나 아파본 상담사님이세요. 보통 이제 유튜브에 정신과 전문의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해주시는 말도 물론 좋지만 똑같이 그런 아픔을 경험해본 분들의 얘기는 더 위로가 되고 더 와닿더라고요. 확실하게 아파보신 분이기 때문에 팩폭을 꽂습니다. 막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이런 말이 없어요. 너 이래서 이랬잖아. 어쩔 수 없잖아. 뭐 이런 느낌으로 도움이 될 만한 팩트를 딱딱딱딱 꽂으시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너무 아프면서 그래 맞지. 이런 말도 정말 맞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표지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괜찮아 막 이런 에세이일 것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이것도 되게 도서관에서 아무도 안 읽는 표지 같죠? 제가 책은 진짜 함부로 추천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월간토큰 본 찐 되게 오래된 연두부라면 다 아실 거예요. 이건 다이어리인데요. 감정 다이어리라고 제가 이 일기장을 소개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는데 왜냐면 저 일기장에 대한 굉장히 수치스러운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저한테 너무 다 모든 감정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파도 내가 화가 나도 내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근데 일기장을 쓰시는 분들은 적어도 감정 하나만큼은 파악이 빠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다이어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일기장도 사지도 않고 그런 적이 많았는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면 제 자신을 알아갈 수 있는 일기장이에요. 속지에 매일 다른 질문이 적혀있어요. 여기에 답을 쓰면 되고 감정일기라고 있어요. 여기에 사건, 생각, 감정, 결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은 오늘 밖에 나갔다 있었던 일, 생각, 어떠한 생각이 들었다, 감정, 어떤 감정이 들었다, 결과는 이랬다 라는 거가 되게 단순한데 그래서 내 감정을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이 다이어리 너무 추천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일기를 적거든요. 그래서 꼬망이와 산책했음에 감사합니다. 뭐 오늘 맛있는 라떼 먹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도 적다 보니 그래 나의 하루는 우울하고 괴롭고 힘들지만 않아. 감사한 일도 정말 있었어. 이렇게 하루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일기라고 보시면 돼서 저는 이런 일기장도 너무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너무너무 많이 도움이 됐던 띵하고 와닿았던 책이에요.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책인데 유튜버 소라가 저한테 선물해준 책이고 멋진 삶을 살고 있는 대기업을 다니던 워커홀릭인 분이 어느 날 출가를 하게 됩니다. 뭐 그러면서 겪은 일들을 적으신 건데 저는 원래 깨달은 분들의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지만 완전하게 깨닫지 않아도 뭔가 부족한 깨달음도 저는 오히려 공감돼서 더 좋거든요. 근데 이분이 깨달은 걸 막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사회에서 말하는 성공이 답이야. 이랬다가 스님이 됐는데도 너무 힘들어. 갑자기 스님이 됐다고 해서 안 힘든 게 아니야. 매일매일 괴롭고 힘들고 수치스럽고 이런 일을 더 많이 마주쳐. 다시 뭐 돌아왔다가 막 이런 내용인데 읽으면서 정말 공감되는 부분도 많았고 오히려 약간 부족한 깨달음이라 더 솔직하고 더 멋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도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다. 사실은 저의 모든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지만 어린 시절에 제일 힘들었던 감정 하나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수치심이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나한테 사람들 많은데 수치심 줬다. 그러면 발작 버튼 ON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인들은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래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수치심의 하나의 발작 버튼이더라고요. 그런 거를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또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요. 수치심 탐구생활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제가 이걸 갖고 있진 않아요. 제가 읽다가 어디 가방에 뒀는지 책은 못 찾았는데 수치심 탐구생활이 어떤 똑같은 K 도터의 이제 수치심이 쌓아온 과정과 그걸 탐구하면서 이제 심리학도로서 쓰신 수치심 탐구생활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도 너무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수치심에 한번 딱 마주하게 되는 계기가 될 거예요. 아이는 아이다워야 합니다. 애어른이 된다는 건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어른처럼 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봐주지 않으니까 모든 걸 다 인내하고 참고 애어른이 되는 그 과정은 아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딸들은 대부분 엄마의 그런 슬픈 힘든 얘기들을 어린 시절부터 듣고 자랍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우리 연두부 중에 딸이 있는 친구분들이 있다면 정말 하지 마세요. 정말 그때부터 슬픔을 먹고 자란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딸들은 그래요. 나 이혼하고 싶어 이러면 엄마 해 이렇게 합니다. 그만큼 딸들은 엄마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왜 엄마가 너무 아픈 거 알겠는데 아픈 얘기는 힘든 얘기는 딸한테 하지 말고 친구한테 하거나 밖에다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식한테 할수록 이 자식은 정말 그 슬픔을 먹고 자라서 애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해소 못한 아기 감정은 나중에 와요. 어른이 돼서. 그래서 이거를 막 내면화의 치유라고 하죠. 늙어서 아프게 상처와 마주 보면서 아프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또한 치료와 치유를 해가는 과정이고 그러다 보니 저도 애매한 깨달음을 얻다 보니 그 애매한 깨달음이 여러분들한테 좀 더 되게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다는 건 큰 위로잖아요. 제일 부러운 사람이 또 누구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돈 많은 사람? 보통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가족한테 사랑받고 자란 사람. 세상에서 제일 부러웠어. 자존감도 있고 자존감이라는 건 내가 만들어 갈 수도 있지만 어린 시절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그런 삶이 제일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과한 관심과 과한 애정도 양날의 검 같아요. 다 장단점이 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제가 그렇게 아픈 과정이 있었어서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마냥 단점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이 나의 상처받은 내면을 내가 원했던 따뜻한 엄마가 되어서 얘를 위로해야 돼요. 그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저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아픔이 평생이 되더라도 저는 저를 사랑하려고 엄청 노력할 거예요. 나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고 상담을 뭐 어떻게 하냐, 돈도 없다, 나 학생인데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충분히 찾아보면 뭐라도 기댈 때가 있습니다. 충분한 상담과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면 정말 저는 추천드려요. 저도 몇 년 동안 약을 먹었었고 지금은 상담만 받고 있는데 가끔은 누구나한테도 털어놓지 못할 그런 말들을 어딘가 확 이렇게 말하고 그런 것도 충분히 꼭 알아본 다음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잘 이겨냅시다. 이겨내지 않아도 되니까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안녕!